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월간 질문 타임스 이번 달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하고 EBS 연계율이 높은 편인가요? 이거를 몰라서 물어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알기는 아는데 진짜로 그 정도 연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지? 연계율이 몇 퍼센트니? 정확하게 말해봐. 국어 영역 전체로 봤을 때 EBS 연계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이거 봐. 몰라. 몇 퍼센트야? 50%? 조금 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라에서는 50%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 30문제지. 50%인 15문제가 연계야.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20문제지. 50%인 10문제가 연계야. 그런데 문제는 국어 영역은 문항의 개수가 홀수잖아. 45문제. 그러니까 50%로 딱 안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45문제 중에 23문제가 정확하게 연계예요. 그래서 항상 51.1%. 그러니까 국어 연계 같은 경우에는 50%를 살짝 넘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51.1% 연계. 그러니까 이게 45문제 중에서 23문제를 연계한다. 매년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50% 연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명목 연계율이라고 해.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연계하는데 너네가 시험장에 갔을 때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 그게 과연 50%가 되느냐? 그건 이제 체감 연계율이라고 하는 거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국가 발표의 명목 연계율과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체감 연계율과 명목 연계율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 애들 같은 경우에 국어는 그냥 문학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문학은 확실히 느껴져. 그러면 이 EBS 연계라는 게 직접 연계야, 간접 연계야? 둘 다야? 그러니까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들, 특히 영어 과목 이런 게 원래 옛날에는 직접 연계여서 그냥 지문이 빵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읽지도 않고 1초 만에 답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교육 과정상 이거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간접 연계로 다 돌아섰어. 돌아섰는데 직접 연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게 국어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은 직접과 간접의 혼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직접 연계.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 자,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문학은 EBS 연계가 직접 플러스 간접이라고 하자. 같은 지문이라도 다른 부분을 내기도 하니까. 알겠죠? 직접 플러스 간접으로 해서 보통 문학 지문이 수능에는 7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7개 중에서 3개 또는 4개가 연계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근데 3개가 연계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7개 중에 3개니까 절반이 살짝 안 되죠. 살짝 안 되는 대신에 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길지 않기 때문에 발췌 연계가 불가능해. 그 작품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신 시험 범위를 준 것처럼. 그건 직접 연계인 거죠. 그리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긴 가사 작품의 경우에는 EBS 수록된 부분 좀 넣고 중략 해놓고 수록 안 된 부분 좀 넣고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EBS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딱 박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의 직접 연계. 이제 소설 파트가 문제인데 현대소설, 고전소설 둘 중에서 하나 정도가 연계가 되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야. 현대시가 하나만 나오지 않잖아. 2개가 나오면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고전소설도 보통 2작품 정도가 나오니까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근데 소설도 현대소설, 고전소설 중에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보통 이렇게 내요. 뭐가 연계될 것 같아요, 우리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연계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 고전소설 할 건데 이거 그냥 버려. 이거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그동안은 고전소설을 주로 연계해왔어.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보통 출제를 하고 고전소설을 연계작품으로 출제하고. 그런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현대소설을 연계, 고전소설을 비연계 이런 적들도 많아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EBS 수록된 부분을 그대로 박아놓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수록된 부분 일부 넣고 중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록 안 된 부분의 내용 절반 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50, 간접 50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수록 작품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 나오느냐? 그건 아니겠지. 문제를 많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해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할 수는 있어도 어렵죠. 할 수는 있지만 좀 비효율적이죠. 나라에서 7개 중에 3개 낸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돼. 어마어마한 국어 천재가 아니라면 그거는 좀 별로. 알겠죠? 그래서 EBS 공부 꼼꼼히 해야 되는 게 문학이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연계 비율로 봤을 때는 문학보다 높습니다. 문학은 7개 중에 3개. 비문학은 작년에 4지문이 출제되잖아. 4개 중에 1, 2, 3번 독서론. 요거는 연계되든 비연계되든 의미 없잖아. 그걸 제외한 나머지 3지문이 다 연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론을 포함하여 4지문 100%다 연계. 왜 그렇게 하느냐? 문학은 작품을 그냥 꽂아버리니까 애들이 연계다 이게 느껴지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자기가 쓰는 글이죠. 근데 EBS에서 소스를 따서 쓰는 거지. 글 자체가 EBS하고 똑같지 않아. 근데 공부 한 해와 안 한 해는 분명히 시험장에서 차이가 나. 나 이거 봤는데? 이거 AI 이런 거 봤는데 내가? 요 느낌이거든. 그 느낌 자체가 도움이 되느냐? 될까? 어떻게 생각해? 무조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좀 건방지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냥 기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 EBS 비문학은 필요 없어. 비문학은 그냥 기출 3회독이 더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 치고 1등급 받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중에 1등급 받는 친구들 보면 기출 분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를 3회독 할 시간에 기출을 예를 들면 2회독 하고 대신 EBS 비문학을 꼼꼼하게 한번 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면 결과가 더 좋아요. 너네가 이 느낌을 알 거야. 비문학 지문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은 태어나서 완전히 처음 봐. 머리에 잘 안 들어와. 근데 내가 이런 내용을 어디선가 기본 상식으로라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읽혀. 이게 읽히는 어떤 정도나 속도 자체가 달라져 이게. 그래서 비문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간접 연계기는 한데 공부를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줬었잖아. 그 수강 후기 어떤 애 거 보여줬었잖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죠. EBS 비문학 친구들이 다 비웃었다. 뭐하러 하냐 그거를. 나를 비웃던 그 친구들은 수능에서 다 3등급 4등급이 떴다. 자기는 그 비웃음을 다 감당하면서 비문학 애들이 비웃더라도 3번을 봤다. 다 5번 봤다고 했나? 엄청 반복해서 봤다. 시험장에 갔을 때 딱 그 주제에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 그 친구는 5등급, 6등급 맞다가 1등급을 맞았잖아. 맨날 얘 비웃던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수능에서 3등급, 4등급을 맞았잖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비문학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건방진 N수생들은. 건방진 N수생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고3 때도 그렇게 뒤어놓고 재수생이 돼서도 EBS 비문학을 왜 해? 필요 없어. 막 이런 애들이 아직도 많다. 그대로 나가리 될 것이다.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화작이나 언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계야, 간접 연계야? 화작 언매는? 완전 간접이에요. 그나마 문학 독서는 지문 연계지만 이 선택 과목은 EBS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문항 아이디어 연계. 특히나 화법과 작문은 거의 다 문항 아이디어 연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은 좀 우기기식. 예를 들면 발표 지문 나왔어. 발표 지문 EBS에 있었어.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어떤 문제 구성에 있어서 이런 거 있지. 자료 활용 문제. 이거 자료 활용 문제 EBS에 있었어. 이런 식이야. 어느 책에나 다 있어요. 요건데 언매 친구들은 조금 달라. 언매 친구들은
이것도 사실은 우기기야. 사동피동 EBS에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모든 책에 다 있어요. 대신 매체 쪽. 매체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소스 자체가 많지 않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매체라는 과목이 또 없어지네? 이게 지금 과도기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과목인데 매체 쪽은 풀 문제가 별로 없다 보니 애들이 막 사설이고 뭐고 뒤져서 푸는데 진짜 답답한 건 이거예요. 사설 모의고사에 있는 것까지 막 다 풀어 애들이 매체를. 왜? 풀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물어봐. EBS는 풀었니 매체? 안 풀었대. 이건 도라이입니다. EBS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지. 알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꼭 EBS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하면 좋기는 하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3회독 정도 하고 한 번 공부해 두고 그 다음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수능 보기 전에 까먹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이 정도. 독서 같은 경우엔 2회독 2번 정도 한 번 제대로 보고 그 다음 수능 보기 전에 자기가 많이 틀렸던 지문이나 좀 어려웠던 지문을 1회독 할 때 좀 표시를 해놔. 수능 보기 전에 그 지문들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은 그냥 한번 풀어보는 정도. 요 정도. EBS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뭐 국어 천재들이야. 그냥 읽고 그냥 풀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지만 요즘 세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국가 공인 시험 범위인 EBS 연계. EBS 연계 학습은 당연히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죠? 그래서 EBS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을 때 시간 단축 이런 데도 EBS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아는 지문 나오면 도움 많이 받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달 질문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